따스한 온기 가득한 작품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도예가 김기종 명인의 공방으로 도예나들이 떠나봅니다. 청주시립도서관 손혜익 관장과 함께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운 여름 지친 몸에 활력을 주는 영양 듬뿍 이색 보양식도 맛보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부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오늘이 7월 17일 바로 제헌절입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제헌절이 2008년까지는 이 국가 공휴일이었는데 네네. 아직까지 제헌절 이제 공휴일에 세워야 되는 걸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근데 그래도 무척 중요한 공휴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사실 이제 빨간 날이 아니다 보니까 네. 7월 17일 분명 오늘 무슨 날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간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헌절 잊지 않고 계시죠? 대한민국이 헌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민주국가임을 기념하고 알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네. 뭐 법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지금 요즘 한참 마치 법이 없는 것처럼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이웃 국가도 좀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임을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도 좀 단호하게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헌절이 이제 공휴일은 아니지만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태극기 개양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깜빡하셨던 분들은 오늘 늦지 말고 지금 달아도 되니까요. 네네. 개양하시고 제헌절의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아 벌써 오늘 제헌절이라서 이제 네. 태극기에 좀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네. 센스 있게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적게는 5mm, 많게는 3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천둥 번개가 치겠고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과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21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 낮 동안 30도를 웃도는 더위와 소나기로 인해서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29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미세먼지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5호 태풍 다나스가 마닐라 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충북 지역에 예보된 비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극이 덜하다면서 여성용 스킨로션을 사용하는 남성이 있는데요. 남성은 면도로 피부에 작은 상처가 나기 쉽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킨로션에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소독해주는 알코올이 함유돼 있습니다. 웬만하면 성별에 맞춰서 쓰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수요일 문화가 있는 아침엔으로 이어갑니다. 박지은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네. 매주 즐거운 문화 이야기 들려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곳에 다녀오셨나요? 오늘은요, 저는 이 공방 또는 이 공예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야 중 한 곳입니다. 도예 공방을 다녀왔는데요. 네네. 흙냄새 가득한 공간에서 독특한 매력의 현대자기를 만드는 네. 명인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도자기, 자기 뭐 이렇게 공방하면 저는 일단은 그래도 우리 생활과 좀 밀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밥 먹을 때도 글을 쓰고 맞아요. 뭐 다 하니까 또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또 예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가는 그런 분야긴 한데요. 어떤 도예가의 작품 오늘 함께 만나보게 되나요? 네, 오늘은요 30년 넘게 흙을 만져오신 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인상도 정말 좋은 도예가 선생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김기종 명인을 만나고 왔는데요. 네. 도자기의 전통을 지켜가면서도 현대의 멋을 추구하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도예가 선생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네. 도자기 매력에 흠뻑 빠지실 거예요. 아, 좋아요.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박지은 리포터가 극찬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자, 지금부터 흙냄새 가득한 도예 공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도자기 하면 떠오르는 게 청자나 백자 같은 전통작이죠. 그래서인지 도자기는
공예 예술 중에서도 왠지 어려운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색다른 매력의 현대자기를 만드시는 공예 명인 선생님을 만나볼까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차가운 흙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는 도예가가 있습니다. 독특한 도예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 도예가의 세계. 개성 넘치는 도자기들이 탄생하는 명인의 공방으로 봄의 나들이 떠나봅니다. 청주시 청원구 내숲. 푸르게 익어가는 벼들이 가득한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시골길을 걷다 보면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공방 하나가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도자기를 빚는 선생님 맞으시죠? 예, 도예 작업하고 있는 김기종입니다. 김기종 명인. 도예의 길로 접어든 지 올해로 36년째를 맞는 베테랑 도예가신데요. 야, 언제 보아도 연륜이 느껴지는 곳이에요. 언제부터 이곳에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여기가 벌써 2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운보 김기창 화백이 작품 활동을 하셨던 곳이 바로 근교에 있고, 바로 또 인친척들이 살고 계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 지역을 많이 왔다 갔다 했었죠. 산세가 너무 좋고 그래서 이쪽을 찾는 데는 뭐 별로 고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방 옆에 자리한 갤러리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그리 넓지 않은 흙냄새 가득한 갤러리 안에는 김기종 도예가가 만든 멋스러운 작품들이 빼곡히 전시돼 있습니다. 아무나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그 제 작업장은 아까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은 대문도 없고 울타리도 없어요, 사실은. 뭐 지나다니는 차들이 우연찮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공간이어서 예, 그렇죠. 좋네요. 유청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네. 세련된 느낌의 현대 자기부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소품까지 도자기에 대한 명인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도예 작품들을 구경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현대자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통자기랑 좀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데 전통이 없이 현대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전통 도예 같은 경우는 단조로웠죠. 유약 자체도 단조로웠고 대표적인 것이 청자나 또는 백자나 분청삭이라든가 흔히 이렇게 아는? 네. 그런 것들이 주를 이뤘던 것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디자인들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사실 그래서 또 다른 형태 또는 유약 개발 같은 경우도 또 다른 유약 또는 또 다른 컬러를 찾아내기 위해서 많이 데이터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죠. 도예의 현대화에 힘써온 김기종 명인. 특히 흔히 접하기 힘든 독특한 디자인의 도자기들이 눈길을 끕니다. 정말 작품을 보니까 제가 익숙했던 청자, 백자와는 좀 달라요. 그렇죠. 표면도 좀 울퉁불퉁하고 네. 색깔도 다른데요. 지금 표면이 이렇게 거치게 트임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은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작업을 해오고 있는 그런 작품들인데 흙의 속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일반적 물레에서 성형돼서 나온 것들은 표면 자체가 매끄럽다 보니까 네. 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트임을 해보면서 이 흙과 흙 속에 있는 것들을 내비쳐주는 거죠.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흥미로움도 느끼고. 이렇듯 김기종 명인은 익숙한 모습의 도자기가 아닌 작가의 개성을 고스란히 담은 현대적 작품으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인의 도자기 작업 함께 해볼까요? 지금 이게 도자기 만드는 흙이죠? 예, 이건 점토인데 지금 반죽하는 거예요. 점토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공기를 빼어주고 그래서 점력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잘 다져져야 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고 지금 제가 좀 숨이 가쁘죠. 그죠? 네, 좀 땀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계를 써서 흙을 반죽한다는데요. 작품에 따라 흙도 다양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작업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흙의 선택도 달라집니다. 백토부터 분청토라든가 또 청자토 또는 조형 작업을 할 때는 조형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유약하고 이
자기가 쓰고 있는 흙하고의 발색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가마를 통해서 이제 실험들을 좀 많이 하죠. 신중하게 고른 흙을 반죽한 다음에는 도자기의 모양을 만드는 성형 작업 차례인데요. 이게 바로 공방에 오면 꼭 만나봐야 한다는 이게 그 도예꽃 물레 네, 맞죠? 그렇습니다. 아, 야, 또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또 신기한데요. 네. 이렇게 작품으로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이것이 작품 난이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수십 분 내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성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것은 또 건조 과정을 거치고 또 이제 굽을 깎고 또 그것이 이제 또 그늘에서 완전 건조가 됐을 때 이제 가마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는 한 10여일에서 보름 정도. 물레 작업은 도예하면 흔히 떠올리는 모습이죠. 익숙한 장면이라 얼핏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어렵고도 정교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물레 작업을 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물레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집중이죠, 사실은. 여기 집중하지 못하면 이것이 흐트러지니까 그런 얼마만큼 여기에 집중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제가 말을 걸면 안 되겠는데요? 이제 원하는 도자기 모형에 따라 본격적인 디자인에 들어갑니다. 김기종 명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조금 전에 갤러리에서 봤던 트임 작업. 도자기 표면에 무늬를 만들고 이것이 뭉개지지 않도록 한 손으로만 물레질을 해야 합니다. 서서히 모양이 잡혀가는 것이 보이시죠? 흙의 속성을 살리면서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성형을 마친 후에는 건조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작품이 마르는 동안 잠깐 명인의 도예 인생 들어볼까요? 이런 도예 작업 처음엔 어떻게 시작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도자기를 하면서 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실은 저 그림을 그렸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다른 재료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뭐 금속질이라든가 목재, 이런 섬유 쪽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다른 것들은 제 손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점토는 묘하게 저한테 아주 굉장히 촉감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좋았던 촉감의 그 여운이 그것이 아마 계속 도자기를 하게 된 연관성이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사랑하는 일을 하더라도 누구나 힘든 점은 있잖아요. 도예가의 삶은 어떨까 저 싶은데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도자 작업 같은 경우는 꼭 2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마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눈을 피해서 가마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궁금해하면서 제가 작가가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가마가 허락해주지 않으면은 좋은 작품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처럼 사실 이것이 이제 육체 노동이 또 동반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 같은 현대 도예가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그 유약의 또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고심도 많이 하고 식표도 많이 보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가마가 한꺼번에 뭐 많은 것을 내어주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주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거죠. 전통을 이어오면서도 새로운 디자인의 현대 자기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세월. 얼마 전에는 충북을 대표하는 도예 명인으로 공인받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충청북도에서 도예 명인으로 선정이 되셨다고요. 와, 네. 그러니까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쁜 일이고요. 또 책임감도 사실은 좀 강하죠. 아주 많이 느껴지게 되고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깨가 좀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어떤 그 턴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남은 도예 과정을 마저 살펴볼까요? 이거는 이제 초벌이 된 거죠. 근데 성형을 하고 나서 굽을 깎고 건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가마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미세한 숨구멍이 이 안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12시간 정도 초벌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유약을 발라줘야 합니다. 도자기의 강도를 더하고 표면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죠. 김기종 명인은 원하는 색을 표현하기 위해 직접 개발한 유약을 사용한다는데요. 이렇게 유약을 바른 후 드디어 가마에 들어가는 작품들. 김기종 명인은 현대식 가마를 사용하는데요. 도자기를 굽는 데는 대략 15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전통 기법, 네. 또 전통 가마를 이용해야만 좋은 도자기가 나오는 건 아닌가 봐요. 그거는 전 백자를 뭐 재현한다든가 청자를 뭐 재현한다 하는 작가들은 옛날 방식 그대로를 답습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전 새로운 디자인, 또 새로운 형태 이런 것을 이제 찾다 보니까 장작 가마들을 이용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현대 가마를 주로 이제 이용을 하죠. 가마가 많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작가의 생각대로 그대로 나오지도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많죠. 실패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을 당연히 때. 많죠. 그럴 근데 때는 어떻게 이제 하세요? 이 안에 들어가 있던 자식들이 나올 때는 다 내 자식인데 물론 그 중에서는 다 예쁘게 나오고 더 좀 잘생기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그냥 하루 탁 깨버리기가 저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갖고 있다 보면은 의외로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의 이런 것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정형화되지 않은 새로운 매력. 컵으로서 뭐 주전자로서 역할을 못하지만 이것이 다른 걸로 거듭나서 어떤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변신을 또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꼭 깨서 없애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갤러리와 마찬가지로 공방 또한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주로 도예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도예의 저변을 넓히는 활동도 명인에게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모양이 특이합니다. 이게 뭘 형상하신 거죠? 약간 미니언즈 닮았죠. 닮았어요. 네, 근데 이거 그건 아니고요. 얘는 이제 동장군이라고 하는 건데 집안에 있으면 좀 복을 가져다 준대요. 어떤 매력 때문에 도예가 이렇게 좋으셨어요? 네, 저는 이제 주부다 보니까요. 이런 그릇 같은 거 만들어서 음식 담고 그런 매력이 있어서 제가 머릿속에 상상한 것을 흙으로 직접 이렇게 성형을 해서 만들면 그 작품이 나왔을 때 뿌듯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상했던 걸 네. 작품으로 나타내는 그 희열. 네.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예전에는 막 감축을 했어요. 자기만 알고 있으려고 하고 금기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보람도 있고요. 제가 가진 것을 좀 나눠줄 수 있는 또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이런 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보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흙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도예의 세계. 도예가는 생명이 숨쉬는 작품으로 세상과 만납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명인의 공간. 도예의 매력을 느끼고 싶다면 언제든 명인의 공방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일단 기억에 남는 것은 트임 기법.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매끈매끈한 도자기들을 많이 봤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흙의 내면을 이렇게 드러내는 뭔가 투박하면서도 흙이 솟아오르는 듯한 그러다 보니까 소장 욕구도 같이 솟아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의 아주 멋진 작품들을 만나봤는데 저렇게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역시 충청북도 공예 명인까지 선정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6월에 선정이 되셨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예인들의 최고의 영예라고 꼽힐 수 있는 충북 공예 명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각종 전시회에서 명인의 도예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명인은 작품 활동에 더욱더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어떤 지원들도 받는다고 하니까 참 네네.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또 올해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열리는 해이기도 한데요. 네네. 이 명인도 이번에 본전시 작가로 선정이 돼서 함께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봤잖아요. 트임 기법. 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전시장에서 만나면 참 그러니까요. 반가울 것 같아요. 네. 기억해 두셨다가 관람을 하시면 더 재밌게 관람을 하실 네. 수 있을까 하네요. 화면 보니까 저는 너무 직접 보고 싶은데 청주 공예 비엔날레 일단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가서 김기종 명인의 또 작품을 보면서 약간 아는 체, 잘난 체도 좀 해야 되겠다. 괜찮아요. 팀기법이야 저거 이렇게 이런 생각도 좀 네. 듭니다. 예. 저도 보니까 이제 요리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그릇에 관심이 가는데 그러시죠. 예. 사실 진짜 내가 만든 그릇에 직접 이렇게 요리해서 어. 먹으면 너무 의미도 있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만들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이게 도예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맞아요. 것 같은데 어떻게 참여를 할 수 네, 있나요? 아까 많이 참여를 하고 네네. 계셨죠. 도예 수업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자막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예, 이곳으로 전화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에 드셨죠? 네, 같이 가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는 둘도 없는 나만의 특별한 작품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 네. 예,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저기 명인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 여기 뭐 울타리도 없고 대문도 없어요. 그냥 이제 일부러라도 찾아가고 싶은 곳인데 혹시라도 내수 근처로 좀 지나가실 일이 있으시면 잊지 마시고 우리 김기종 명인의 공방 한 번쯤 들러서 구경하시면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함께 할게요.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흙을 반죽하고 빚어서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공예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입니다. 네.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도자기, 2번 보자기, 네. 3번 타자기, 갑자기 4번 갑자기. 갑자기. 정말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작스럽습니다. 예. 모든 것이. 예. 모든 자기가 다 출동했어요. 네. 정답 문자 딱 보이시죠?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지은 씨 네. 부탁드릴게요. 아니, 점점 덥잖아요. 네네. 저희 나만이 알고 있는 여름을 피하는 피서법 한번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먼저 저부터 해보자면 저는 문화 전문 리포터잖아요. 예. 네, 미술관, 박물관 정말 시원합니다. 색다른 피서법으로. 네, 별로신가요? 너무 짜왔는데요. 그러니까요. 색다른 피서법으로 한 번쯤은 괜찮아요. 그래요. 혜선 씨는 뭐 혹시 더위 피하는 거? 저는 그냥 별거 없고 샤워하고 맥주 마시기. 그게 사실 최고죠. 네. 시원한 거 그냥 네. 선풍기 틀어놔도 괜찮아요. 에어컨 그럼 필요 없습니다. 더 좋아요. 네.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 샤워 바로. 끝나고 착. 예. 나만의 피서법 여러분 네. 다들 있으시죠? 이렇게 정답 문자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정답과 네. 함께 주제 문자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아침엔 문화데이트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올해 청주에서는 대한민국 독서 대전이 또 열리게 됩니다. 이제 8월 말 행사를 앞두고 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고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문화데이트 시간에는 청주시립도서관의 송혜 관장 모시고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주시립도서관 관장 송혜입니다. 평소에 독서문화진흥원에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청주시립도서관이 청주를 대표하는 도서관이잖아요. 뭐 이제 시민들을 위한 도서 대출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청주시는 근 15년간 독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공공도서관을 새로 지었고 오는 8월 개관 예정인 금천동의 금빛도서관과 가경동에 건립 중인 가로수 도서관을 포함하여 14개의 공공도서관과 135개의 작은 도서관이 시민생활 곳곳에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양적인 독서 기반 인프라는 갖췄다고 보고 이젠 질적인 성장에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도서관별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2006년부터 13년째 책 읽는 청주 시민독서운동을 펼쳐왔습니다. 하나의 책을 선정하여 읽고 토론하고 함께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2년 전부터는 지역의 출판사, 서점 등을 지원하는 독서 문화 플랫폼 사업을 통해 시민들 생활 속에서 독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올해 청주에서 대한민국 독서 대전이 열리게 되는데 아마 이름을 들으셨던 분도 계실 거고 굉장히 좀 생소하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대한민국 독서 대전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책을 사랑하는 독자들을 위한 전국 최대 규모의 문화 축제입니다. 네. 2014년 군포를 시작으로 인천, 강릉, 전주, 김해를 거쳐 올해 6번째 청주에서 독서대전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독서대전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우리 시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지역을 독서문화진흥과 전 국민을 독서활동 확산에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동안 독서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책을 읽지 않았던 비독자도 함께할 수 있는 책을 주제로 한 행사를 즐기는 자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전국적인 축제가 이제 청주에서 열린다니까 반가운데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예, 독서대전은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청주 예술의 전당 및 그 고인세 박물관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학술, 토론, 강연, 행사, 전시 체험 등 60여 개 프로그램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학술 토론 분야는 청소년 독서 활성화를 위한 2019 독서 콘퍼런스와 전국 독서 동아리 한마당 행사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초등학생과 가족이 함께하는 천년종을 울려라 독서 퀴즈 대회, 청소년이 책 속 내용을 가사로 경합하는 랩스토리 경연대회 등 낭송과 토크가 벌어지는 다양하고 참신한 행사들이 다채롭게 운영됩니다. 또 행사의 주제는 책을 너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책이 가진 가치를 사람, 문화, 역사,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시각에서 돌아보고 이를 통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 대한민국 독서대전과 관련된 행사들은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기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저희들이 3일간 짧게 치러지는 행사 축제뿐만 아니라 청주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책을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3월 27일 책 도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독서 동아리 연합회를 구성해가지고 청주에서 활동하는 독서 동아리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 서점에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강좌를 지원하고 현대박회점에서 운영하는 청주문화 야시장에 참여해서 시민들이 독서 문화가 무엇인지 접해볼 수 있는 기회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 서점에서의 체험, 여기 좀 궁금합니다. 어떤 체험하게 되는지 이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네, 저희 금천동에 위치한 꿈꾸는 책방을 비롯해가지고 한 5개 서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서점에서 선착순으로 이렇게 전화 접수를 해주시면 청주 시립도서관으로 전화하셔도 자세한 일정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게 있는데 저는 야시장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 여름밤에 참 즐기기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현대백화점 7층 하늘정원에서 개최되는 청주문화 야시장에 독서대전 TF팀도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충북 지역을 창작자와 소나무길 마켓, 청주 동네 책방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만나는 독서대전의 컨셉으로 작가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 홍보 공간을 구성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재미있는 책 읽기 문화를 알려드리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재밌겠네요. 청주시에서는 이제 오래전부터 독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독서대전이 청주의 독서 인구를 늘리는 데도 좀 기여를 할 것 같아요. 네, 지역을 독서 문화를 일상처럼 느끼도록 이 책을 많이 읽게 하기 위해서는 책 읽는 청주 시민운동이나 또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을 저희들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독서대전의 경우 그동안 잘 닦아놓은 청주 문화 역량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주를 방문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주를 책 읽는 도시로 브랜드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또 책을 좋아했던 분들에게는 만나기 어려운 저가를 선물처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장이 되고 책을 읽지 않았던 분께서도 한번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게 있게끔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제 또 초중학생들 뭐 방학, 맞아요. 여름방학도 이제 네네.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제 방학이 되면 가끔 뭐 많은 도서관들마다 이제 다 요즘은 프로그램들을 알차게들 운영을 하고 계신데 올해도 어떻게 또 준비하고 진행을 하시겠죠? 예, 현재 이제 접수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 독서교실 및 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에도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재미를 주기 위해서 오는 7월 23일부터 12개 도서관에서 난민 이야기 및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독서교실에서는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앞두고 독서 퀴즈 행사의 참여 동료를 위해서 책 읽는 청주 아동부문 도서를 소개 및 홍보도 연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독서 인구가 많이 줄었다는 소식이 사실 이제 어제 오는 일이 아닌데 그렇죠. 책과 친해지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장님? 예.
저희들이 국민 독서 시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한 4명은 1년에 단 한 권을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답했고 학생들은 학교나 학원 때문에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짧은 시간이라도 책 읽는 독서 습관이 들지 않는다면 커서도 책을 가까이 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루에 10분이라도 책 읽는 습관을 들여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 읽는 게 어렵다면 도서관에 있는 독서 동아리에 가입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씩 정해진 책을 읽고 만나서 읽는 소감을 공유하고 활동하는 것인데 사람을 만나는 재미와 지식을 쌓는 것이 돼서 책을 더 친해질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정말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성인 뭐 10명 중에 4명은 한 번도 읽지 않는다. 근데 뜨끔하시는 분도 많을 수도 있어요. 사실 생각보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두가 다 잠재적인 독서 인구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좀 책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올해가 됐으면 좋겠고 네. 이왕 또 이제 관장님으로서 나오셨으니까 그렇다면 읽기 좋은 책 추천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우선 독서전에 참여한 작가들 책을 먼저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정래 작가의 천년의 질문이라는 신간이 나왔고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소설이 되겠습니다. 또 직장인들은 휴가철이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를 여행 가방에 넣고 여행을 떠나시는 건 어떨지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작가분들이 여행을 많이 다녀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에세이라 편하게 읽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또 학생들에는 전 고전을 읽어보기를 이렇게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네네. 많은 고전 중에 마음을 울리는 문학 작품을 만나게 되면 어떤 것보다도 값진 시간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추천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독서대전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만들어간다는 점이 청주에서 개최되는 독서대전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셋째도 독서대전에 와보시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마련했더라도 시민들이 찾아주지 않는다면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책잔치를 즐기러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가을이 독서의 계절 얘기를 하는데 가을은 날이 너무 좋아서 밖으로 나가기가 바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여름에 뜨거울 때 더울 때 시원한데 뭐 에어컨 아래라든지 선풍기 맞아요. 틀어놓고 시원하게 네. 책 보기에 가장 좋은 계절 어떻게 보면 여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네. 책 보시면서 이 삼복더위 이겨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이죠. 8월 달에는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 축제도 열립니다. 네네. 준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독서의 매력, 책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주시립도서관 송혜익 관장님, 박진희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골반을 유연하게 해줘서 다리의 부종을 예방할 수 있고 고관절을 강화시키며 몸의 정렬을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동작 개구리 자세로 엎드려 스트레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서 내발기기 자세에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팔꿈치를 구부려서 먼저 바닥에 내려놔 주시고요. 골반을 살짝 앞쪽으로 밀어내며 무릎을 옆으로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 골반을 더 이완시켜 줄게요. 천천히 무릎을 내가 열 수 있는 만큼 열어서 골반이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깨가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허리가 너무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복부에 긴장감을 갖고요. 완성 동작에서 호흡을 하며 20-30초간 머무르며 스트레칭 해줍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동작해 주실게요. 팔꿈치를 구부려 팔꿈치가 바닥에 위치할 수 있도록 놔주시고요. 그대로 골반을 살짝 앞쪽으로 밀어내 무릎을 옆으로 열어주실게요. 그래서 천천히 무릎을 내가 열 수 있는 만큼 열어준 상태로 골반을 더 바닥으로 내려주며 이완시켜줍니다. 동작을 할 때 어깨 기대지 않도록 해주시고
조금씩 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늘려주시면 되세요.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복부 긴장감 갖고요. 호흡을 하며 완성 동작에서 10회 정도 호흡을 반복해 주실게요. 천천히 손바닥 바닥 놓으시고요. 두 무릎을 모아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이 동작은 완성 동작에서 10회 호흡해 주시고 3번 반복해 주실게요. 네, 표소연 선생님과 함께하는 일본 홈트 오랜만에 만나본 것 같은데 네. 예, 잘 보셨고요. 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흙을 반죽하고 빚어서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공예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입니다.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도자기, 2번 보자기, 3번 타자기, 4번 갑자기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김기종 명인의 공방 비우고 만드는 모습을 잘 보고 왔습니다. 예.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여러분이 나만의 피서법이 있다면 네네. 함께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보면은 학교 다닐 때도 저기 뒤쪽에서 이게 세숫대 같은 거 이렇게 진짜요? 옛날에 또 그 은행 시원해서 예, 요즘에는 막 그렇게 시원하진 않지만 옛날에는 정말 거기 가서 추웠죠. 한없이 자기 잡지 보면서 번호표 갖고 이런 조금 네. 너무 덥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네. 여러분만의 나만의 피서법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여름 날씨 참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막 더운 것도 아니고 작년에 비하면 요맘때 좀 덜 더운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습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좀 맞아요. 꿉꿉하고 힘들긴 합니다. 예. 그래서 컨디션 조절하기가 참 힘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힘내시라고 네네. 보양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평범한 보양식은 가라. 보양식의 신세계. 아, 그 보양식 하기 딱 좋은 날씨네. 예. 보양식 함께 만나보시죠. 보기만 해도 기운 펄펄 나는 녀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름철 집 나간 기력을 채워줄 보양식의 향연. 이거 하나면 올여름 끝. 보양한상 제대로 먹고 갑니다. 기력 충전, 원기 회복. 우리의 여름을 즐겁게 만들어줄 여름 보양식의 신세계를 지금 만나보시죠. 첫 번째 보양식의 주인공은 바다의 보약 해산물. 아니, 갈비?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데요. 4시간의 기다림 끝에 모습을 드러낸 갈비. 어딘가 남다릅니다. 십전대보탕이라는 이 한약을 아예 지어가지고 이 육수에다가 소갈비를 넣고 삶아요. 그래서 이 고기 자체에 한약재의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고 드셔도 금방 기력이 찾아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갈비 못지않은 존재감 발휘하는 해산물. 이미 기운이 넘치는데요. 이 힘의 원천이 다 신선함에 있답니다. 매일매일 그 대천에 있는 산지를 매일 가서 이 화로하고 각종 어패류들을 매일 가져오고 있어요. 몸에 좋은 것들만 모여 비주얼 끝판왕 해신탕 나갑니다.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아우, 이 용왕이 너무 몸이 힘드니까 세상에서 몸에 제일 좋은 거 하나 내놔 보거라. 용왕님, 여기 해신탕 대령했습니다. 용궁을 그냥 통째로 갖다 놨네요. 여기가 그냥 바다예요, 바다. 그냥 바다. 이거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여기 문어, 뭐 가리비, 통새우부터 해서 뭐 재료가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바다의 신이 먹었다고 해서 해신탕이에요. 해신탕이 그 뜻이었군요. 아, 이제 알았네. 크기부터 장난이 아닌 문어 먼저 공략에 들어갔습니다. 고소한 기름장에 콕 찍어 한 입. 파우린. 아, 파우린. 단 하나라도 놓칠 수 없다. 일명 해물 삼합으로 합체해 입안은 행복하게, 기력은 100% 충전해줍니다. 이때 푸짐한 해산물에 가려져 있던 대왕갈비 등장해 주는데요. 오늘 제대로 호강하네요.
와, 근데 이거 하나만 먹어도 전 지금 이미 또 좀 기력 보충이 지금 되는 것 같은데요. 용왕님 이것만 먹었을 때 일단은 확 일어나셨어요. 일단 한번 일어났어. 일어나셨고 일단 일어났어. 국물 먹으면 뛰어요 이제. 뛰어요? 벌써? 용왕님도 뛰게 만드는 국물 맛 어디 한번 볼까요? 아,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용왕님이 일어나겠죠? 네, 아니 지금 뛰겠죠? 이 기운이 넘쳐서 지금 어떻게 장작 패러 가야겠는데요 지금? 그거 먹고 아들만 셋 낳았어요. 아들만 셋. 바닷속 귀한 영양 덩어리들 그중에서도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전복은 자고로 한 입에 먹어줘야 제맛입니다. 전복 드실까요? 네. 입이 좀 커야 되는데. 전복을 시작으로 쉼 없이 들어가는 음식들. 오히려 한여름일 때 정말 힘들 때 먹는 것보다 저는 지금 더워지기 시작할 때 딱 지금 먹어줘야 되는 게 이 해신탕입니다. 지금. 그래야 기력 보충해가지고 열대야를 이제 버티죠.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온 이곳.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 보양식 삼계탕을 만나러 왔는데요. 아니 닭은 어디 가고 이거 잘못 찾아온 거 아닌가요? 아니 여기 삼계탕 집이라고 해서 제가 왔는데 닭은 어디 있어요? 삼계탕에 닭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집은 닭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오, 이게 뭐예요? 참게예요. 참게요? 열려라 참게! 고운 빛깔의 민물 참게와 뽀얀 자태 자랑하는 닭이 만났습니다. 말 그대로 육지와 바다의 색다른 조합인데요. 여기에 빠질 수 없는 맛의 비밀이 또 있으니 몸 대신 바른 육수에 내어주고 참게까지 재등장해 건강한 기운 가득 품은 육수를 탄생시킵니다. 저희 집은 독특한 맛이 있어요. 참게를 들어가니까 더 시원하고 담백해요. 허한 몸을 달래줄 각종 재료로 속을 꽉 채워준 닭.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함께 뜨거운 찜질을 마친 참게와 닭이 환상의 짝꿍이 되어 나타나니 이게 바로 세상에 하나뿐인 참게 삼계탕입니다. 이 닭과 게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조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닭과 게가 만났어요.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조합인가요, 여러분? 닭하고 게는 궁합이 맞아요. 게는 찬 성분이 있고요. 닭은 따뜻한 성분이 있어요. 이제 궁합을 맞아서 이렇게 국물하고 육수를 빼서 끓여놓으면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어요. 지금껏 알던 맛은 모두 잊으세요. 확실히 이게 맑네요, 다른 것보다. 아니 그리고 이걸 먹으니까 뭔가 그 한방 내음 이런 것도 나는데요? 육수물에도 끓일 때 네. 게도 들어가고 닭발이랑 여러 가지 넣어서 한방 재료를 다 넣어요. 꽃게보다 크기는 작지만 요 속을 들여다보면 참게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 꽉 찬 거 보이세요? 게가 이거 알 없고 비어있으면 배신감 그 느끼잖아요. 이거 빨리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고소하죠? 고소해요. 네. 다리까지 어머. 밑에까지 다 작은 장을 씹어보세요. 그런 거라면 또 자신 있죠.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뭔가 다 넣고 계속 씹고 씹으면 네, 고소한 맛이 씹으면 고소한 맛이 계속 더 나요. 있어요. 네. 너무 좋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참게로 워밍업 제대로 했으니 이제 닭이 나설 차례죠. 들리시나요? 벌써부터 몸이 건강해지는 소리. 얼마나 부드러운지 입속에서 녹습니다. 녹아. 맛있게 드시네. 네, 저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드디어 저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죠? 기력이 여름에는요 삼계탕이 보양식이잖아요. 더구나 참게가 들어가니까 다 보양식이에요. 키토산이 많아요. 어린애들이 기력이 너무 허약해서 참게를 먹으니까 그렇게 몸이 튼튼해졌대요. 이렇게 기력이 좋아지는데 매일 드시면 어때요? 매일 먹으면 이제 손님들도 뭐 줘야 되니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 특히 최고의 보양식으로 통한다는 참게 삼계탕. 이보다 더 완벽한 보양식이 또 있을까요? 사장님 저 오늘 너무 잘 먹어서 힘이 팔팔할 것 같아요. 군이 해년마다 먹어줘야 뭐가 돼요. 지치고 힘들고 의욕 없고 여러분 이럴 때는 다 필요 없습니다. 보양식 드시러 오세요. 여름철 잃어버린 입맛 돌아오게 하는 건 물론 내 몸까지 지켜주는 여름 보양식. 올여름 든든한 보양식 드시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네, 벌써부터 고민이 됩니다. 이게 참게삼계탕을 먹어야 되나, 아니면 해진탕을 먹어야 되나, 둘 중에 뭐가 좀 생각이 나세요? 너무 잔인한 질문인데 이건 너무 잔인한데 중복 말복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하나씩 골고루 먹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네요. 네네. 자, 이렇게 더울 때 찬 음식만 먹으면 또 배탈 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이열치열 맞아요. 따뜻한 음식 드시면서 온기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잘 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이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흡입 반죽하고 빚어서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공예품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네.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번 네. 도자기였습니다.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595님, 4485님, 5320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4595님, 저는 삼복대는 해발 1000고지 이상의 산을 꼭 오릅니다. 아, 그래요?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시원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시원하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 더울 때 오히려 산속으로 시원하게. 힘들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면 엄청 시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4485님이시죠? 네. 백수인 저는 여름 휴가 가는 분들 대신 며칠 알바를 해드리곤 합니다. 시원한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피서지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사무실이 제일 시원하죠. 네. 예. 자, 5320님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방법은 집안 대청소 후에 깨끗해진 집에서 누워 있기입니다. 몸도 시원하고 기분도 상쾌하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강추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래요. 또 주변이 깨끗하면 괜히 시원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청소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러네요. 세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공예 축제죠.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이제 10월에 열리게 되는데 네. 이제 아직 좀 2달 넘게 남았습니다만 많이들 바쁘게 보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아까 봤던 김기종 명인도 등장을 하실 텐데 뭐 그분 외에도 많은 작가님들, 관계자분들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개막일이 다가올수록 뭐 정신없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많이 바쁘실 네네. 텐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청소년 도슨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하네요. 도슨트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이제 작품을 설명해주는 그런 자원봉사자를 뜻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전문 도슨트가 계시는데 이번에 청소년 도슨트도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나 청소년들과 함께 오는 가족 관람객들 이분들을 위주로 우리 청소년 도슨트들이 짠하고 이제 좀 활동을 멋지게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참가 신청은요. 이 공예 비엔날레 조직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사실 이게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전시나 뭐 미술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분들은 네.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특별한 경험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내일 이 시간 안내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블루베리 맛있게들 나오는데 블루베리도 맛보고 또 다양한 농촌 체험도 가능한 영동 금강 모치마을로 함께 좀 떠나보도록 하겠고요. 네, 아침엔 트로트를 틀어줄 시간에는 가수 요요미 씨와 함께 여러분의 활기찬 아침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일은 또 트로조로 더더욱 더 신나고 활기찬 그러네요. 아침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니까 내일 아침 8시 30분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가운 우유 한 잔 조금 타버린 식빵 이렇게 작은 행복 아침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